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6일 현재 시각이 5시 55분 55초였으면 더 좋은데 아이고 38초네요. 이 시간에 또 전화 오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위원회가 선정한 11월 2주차 11월 1일이 토요일에서 이번이 벌써 5일인데도 2주차가 됩니다. 경주와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를 우리 경주 시민들과 또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는 시간 제8회입니다. 벌써 8번째가 되는데요. 오늘 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사실은 좀 그런 날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옆에 모처럼 더불어민주당 경시위원회 한영태 위원장님 나오 계십니다. 그리고 주미 청년위원장 나오 계십니다.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영태 위원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오랜만에 경주 포커스 우리 구독자님을 뵙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계시죠? 에이펙이 끝났습니다. 에이펙이 끝나고 우리 한영태 위원장이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붙여놨던데. 예. 그 이야기도 좀 하시죠. 예, 현수막에 이제 제가 마음을 담아갖고 경주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떻든 에이펙 기간 동안 교통통제나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받았고, 근데 우리 시민분들이 어느 누구 한 분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을 이렇게 항의하거나 그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경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한 개 걸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폐회 선언할 때 그때 경주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셨어요. 예, 명확하게 그래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 몇 장이나 걸었습니까? 많이 걸었는 것 같던데. 많이 보이던데요. 읍면동 한장석 해가 23장 걸었습니다. 한장석이 뭡니까? 한장석. 그 존나 왜 아니겨? 세월가다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주미 청년위원장도 네. 우리 워낙 자주 보니까 요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감기 좀 났습니까? 네, 거의 끝물인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 자, 일단 뉴스를 더 보기 전에 네. 오늘 일단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어서 네. 그 소식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왜 이래 안 뜨노? 네. 잠깐만요. 내가 아까 다음을 예, 잠깐만요. 이거 공유하기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유는 여러 방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 페북이 말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게 페북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공유하기 안 뜨네. 그 화살표 있는 거 있잖아요. 시켜놨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 보는데. 자, 요거. 예. 이번에 보니까 오늘 울산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네. 70m 타워가 울산 발전소 붕괴사고. 울산 화력발전소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리? 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해체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가 된 상황이고요. 예. 이 9명 중 2명은 구조가 되었지만 7분이 여전히 매몰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방청은 이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구조 인력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들이 최근에도 우리 경주에도 안강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3분이나 아까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셨고, 그것도 네. 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그렇죠. 돌아가셨고, 네. 어제 포스코에서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또 그 유해가스, 그것도 또 하청 노동자시고, 네. 오늘은 또 울산에서 이 9명이 붕괴 매몰이 됐고, 지금 2명이 5시 반까지 2명 구조로 나오던데, 그죠? 네.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진짜? 이것도
보수 쪽에서는 또 이게 물론 이제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근본적인 뭐 책임이나 크나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분은 결국엔 대통령님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게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뭐 누가 대가 또 나라가 잃다 그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네. 예. 그거는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저들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상 이상의 어떤 그런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염려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 장관은 조금, 이게 뭐 사실 노동부 장관 탓은 아닌데, 그리고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계속 이런 사고가 나니까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 건이야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 뭐 비용 절감이라는 거를 가지고 또 하청업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좀 근본적으로 좀 처벌할 거는 좀 까다롭게 처벌을 하고. 여기도 보니까 한진중공업 하청업체네요. 아, 하청업체입니까? 코리아 카고 소속 네. 노동자들이고, 지금 한 명이 정직원이고 나머지 8명은 또 계약직 형태예요. 저는 네. 예전부터 삼성전자가 순이익을 뭐 10조, 분기별 10조 이상 낸다고 할 때마다 저는 진짜 화가 났거든요. 네. 그 순이익을 내는 걸 결국에는 그 원청이 하청한테 주는 그 임금이나 뭐 어떤 처우나 그러게. 그리고 안전장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본청의 그 순이익을 쟁여 넣는 것보다는 그 돈을 거기에 썼으면 이제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은 그런 걸 좀 법안으로 해갖고 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께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라고 인명구조를 최우선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자꾸 뭐 구조하라, 뭐 또 구조하라 대통령 될까 싶어. 예, 한때 어느 대통령 때는 뭐 붕괴되고 와했을 때가요, 막 불 많이 나고 지하철 불 나고 막 이렇고. 네. 그 우리 사회에서 묵은 것들이 네. 자꾸 이렇게 붉어져 그렇죠. 나오는 일이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대기업들의 그 순이익 그 부분을 자기들이 그렇게 뭐라고노 이래 남떠날 게 아니라 이런 안전에 투자를 해야 더 많이 투자하고 예,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런 사고 나면 기업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망할 정도로 예. 경제적 피해를 입어야죠. 대통령들 강조하듯이 기업은 돈 벌려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이거 다른 데 투자보다도 여기 우선 투자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동안에 안 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이런 게 적폐입니다. 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하여튼 나머지 7분 빨리 좀 무사히 예. 구조되시기를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네. 빕니다. 예. 예,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준비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 이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유를 조금 살펴보고자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전연설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동네 이 많이 줘가지고 영상 찍기 어렵다고 참 기사 얘기하놓은 컴퓨터 버벅거린다고 네네. 딱 지금 맞게 띄웠죠, 그죠? 네네. 이거 한번 볼까요? 뉴스 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길진 않은데 1분 30초 정도 되고 싶은데 그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소리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 혼자 듣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들리는 것처럼 연기는 해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고. 예, 내용은 아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취임 5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AI와 국방 예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요. 예산은 728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에이펙 네. 성공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총력을 다했다며 힘을 모아준 국민들께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역대 최고고 김재경 기자의 지난번에 R&D
소리가 이중으로 겹치고.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에이펙 성공을 이끈 국민의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펙의 가장 큰 성과로는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꼽았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분야 관세 인하, 대미 투자 연간 투자 상한 설정, 앞에 그 백추진 부분만 잠수함 예, 협의로 일단 경제와 안보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네. 걷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닫았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해 다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에 굵직한 정상회담까지 연달아 치른 이 대통령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영어까지 가려냈다는 말씀을, 네, 총력을 다했다. 네네. 그리고 어제 몸살 나가지고. 네, 그 참여를 못하셨. 119 소방의 날 행사에 네.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냈더라고요. 네. 긴장이 풀렸죠.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 그 시정 연설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이제 국민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다는 점. 예.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는 그 국민에는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그 외 다른 당을 나눠서 인사를 나눈 게 아니고 예.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준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는 거를 말씀하셨다는 점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말씀을 보통 이런 자리에서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말씀이셔서 제가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뭐 이런 데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들은 좀 생소한 표현 같아요. 네. 그죠? 진짜 영어를 갈아 넣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 시정연설 기왕이면 이제 하면서 그리고 경주 시민들을 더 했으면 어떻겠냐. 경주 시민들에 대한 언급은 그 폐해 선언할 때 그때 이미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거는 네. 그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도 또 더 많은 하여튼 그랬고 네. 예. 그리고 그 김인석 총리께서도 이 에이펙의 그 준비 의장으로서 네. 뭐 100일 동안 10번의 경주 방문을 하면서 이제 준비 과정들을 철저히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김인석 총리는 이제 경주시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페북글에 네네. 그래서 페이스북 제가 이래 주문이 많더라고 오늘. 네. 페이스북 글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네. 저는 잘 볼 수가 없어서. 근데 한번 김민수総理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 것도 남겼지만 그 에이펙이 이제 시작되기 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경주시청을 방문하셨고 예. 그 관계자들을 저녁에 만찬장에 초대가 그 격려를 하셨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결론은 어제 우리 김민수 총리님이 그 에이펙의 추진위원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그 뉴스 공장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에 또 뭐 방송 매체에서도 말씀을 하셨는 게 처음에 경주시가 유치 도시로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참 그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 전부터 예. 민주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어차피 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경주시가 정말 에이펙 도시로서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뭐 그런 어떤 표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그 뭐 숙소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 카페가 그래 많더라. 뉴스 공장에서도 카페 이야기를 하시죠. 예, 카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민간인이 운영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저는 이게, 총리님이 경주시에 어떤 카페가 많다, 또 우리가 또 대통령님 또 황남빵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게, 경주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관광객들이 경주 카페 투어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예, 그렇죠. 들고. 그 카페들마다 이제 앞으로 뭐 영업할 때 또 김민석 총리를 붙여놓을지 안 붙여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이 에이펙의 공을 돌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광고 때문에. 네. 아, 이건 아니고 봅시다. 내가 이거 많아가지고 오늘 좀 정리가 딱 떨어지게 내가 못해놨는데 국힘에서 전부 다 이제 이철우 지사 쪽 이철우한테 공을 많이 돌리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 장동혁 제가 장동혁,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장동혁 대표가 에펙 환영 만참에도 불참을 했었고, 또 국회에서는 합의문도 없는 백지 외교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혹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에이펙의 성공이 이철우 지사의 노력 덕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네. 요약을 하자면 국민의힘은 중앙정치에서는 에이펙을 비판을 하고 지역에서는 성공을 인정하고 이철우 지사를 치켜 세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기사입니다. 아, 이 기사이네요. 네. 혹평하던 국민의힘 지도부 경북에 왔으면 또 이철우 덕분에 성공했다. 아유, 네. 이철우 지사는 공천 받겠네. 네,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조금 외교에는 본래 네. 여야가 없다 그러고 사실 이제 국빈 만찬을 하거나 아니면 에펙 정상들 만찬을 할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니면 뭐 그렇죠. 좀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더라도 적어도 대표 정도는 네. 그 자리에 가주는 게 아이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상식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상식도 안 지키니 에펙이 국제 정상회의이고 외교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죠. 저는 제일 국가 대 좀 국가 간의 문제인데. 그런 게 막 국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번 외교가 뭐 합의서 한 장 없다. 그래서 공하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한 정상이 아니었냐. 내실이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철우 지사 만나갖고는 에이펙 성공했는데 이철우 지사 고생했다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아니, 진짜 앞뒤가 안 맞아. 이철우 지사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다고 자기가. 그리고 또 이철우 지사는 억수로 성공, 이게 또 사상, 김석기 국회의원도 그러고, 또 사상 유례없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어제 그래 이야기 안 하던데. 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김석기 국회의원은 외통위 위원장이니까, 네. 아니죠. 자기 몸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아니라도, 이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실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이닥 하는데 또 이철우 만나서는 성공했다 그러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아이닥 하다가 경북에 와서는 성공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경북지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 시의원, 도의원, 전부 다 이건 사상 최고의 성공이었다. 또 어제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봤고, 또 작년에 페루 리마에도 네. 가봤고, 네. 비교를 해보니 다 가봤는데 역대 최고더라. 최고다. 네. 그런 이야기. 네, 그게 이제 어제 있었던 11월 5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보고회를 경상북도가 주최를 하여서 열었었습니다. 예. 성과 보고회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저는 네. 어제 기사를
네. 저끼리 칭찬 릴레이다. 네네. 그런 기사를 썼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네. 난리투가 이거예요? 난리투는 그게 난리투로 봤죠. 처음에 뭐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이래 성공적이라고 하고 또 특히 이제 전환경 시장 같은 경우에 김석기 국회의원에 대해서 에이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국회 확보에 대한 노력을 했다. 이철우 지사에 대해서는 9월 17일 날 도지사실을 경주로 옮겨서 46일 동안 경주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자기는 진짜 모범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도비가 한 1,000억 이상 들었는데 그 도의원들 협조해줘서 고맙도. 그리고 시비가 또 가장 많이 들었는데 가만 제가 할 때 한 1,200억 정도 들었지 싶어요. 그것도 시의회에 고맙다. 근데 그런데 그런 칭찬만 하고 이건 좀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국민의힘 당원들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많은 시민들이 시민을 뭐 왔고,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라는 언론들도 엄청 많이 생각이 왔었는데 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법도 있었지만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이게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석 달밖에 안 지났을 때인데 네. 2월 7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이 국회 차원의 에이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지. 시도하고 했거든요.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통해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 에이펙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지원해 주기를 요청드린다. 그래서 에이펙 지원 특위도 만들었고 이 에이펙 지원 특위위원장이 울산에 김기현 의원. 예, 압니다. 국힘당에. 그러니까. 예, 김계희입니다. 그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예, 같은. 이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 사실,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질 때부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 네. 그래 되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지금 정부의 어떤 몫으로 오롯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김윤덕 사무총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또 개인 면담을 요청을 해갖고 이거 그냥 내표로 놓으면 안 됩니다. 대표로 만든다. 지금부터 이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여기에 따르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대통령님이 저렇게 그때 당 대표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예. 이제 어떤 그 잼버리 사태를 보고 어떤 준비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당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준비위원장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경북도나 경주시는 지원단이에요. 그냥 지원단 말자 그대로. 그렇죠. 지원단이죠. 그러니까 이 행사의 주체는 결국에는 국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국가적인 행사니까. 예, 그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시점을 한번 봤어요. 에이펙 지원 특별법이 네. 국회에서 통과된 게 내란 일어나기 4일 전입니다. 예, 예. 11월 24년 28일 날 예. 국회를 통과를 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혼돈의 세월을 겪잖아요. 예. 네. 그러다가 2월 달에, 2월 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이래서는 이 정부는 지금, 저기가 있지만. 정부는 지금 이렇게 사실 대통령이 고리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회 차원에서 착실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렇게 좀 타격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제 저는 이미 김윤덕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일정을 쭉 봐도, 예. 국회 특별법이 11월 28일 통과가 됐는데 경주 사람들 와 가지고 막 이렇게 축하다고 막 이 사진 보시잖아요. 이랬는데 그럼 많어.
12월 3일에 나흘 뒤에 비상계엄이었거든요. 그래가 이 나라가 이게 에이펙을 하긴 하겠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은 늘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거 안 되겠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빨리 좀 하자. 네. 이렇게 된 거였다고요. 그 과정들이. 그런 네, 과정들이. 그런데 이제 어제는 뭐 마치 뉘앙스가 정부가 에이펙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경북 도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었고 직접적인 그런 말은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들으면 정부가 공백 이재명 상태였다. 정부가 이거를 지원을 하지 않았는 거를 도청이 그 예산을 뭐 어떻게 재정을 마련했다 예비비로 그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구나. 네. 나도 그렇게 들리던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네. 여야가 모처럼 합심해서 경주 에이펙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 지원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 워딩을 그대로 네. 옮기면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거의 뭐 이 성과 보고에는 네. 그러니까 성과 보고에 정말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네. 그 뭐 에이펙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치러내기까지 어떤 거는 뭐 당연히 또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걸 치르는 거를 잘했다가 초점이 아니고 어떻게 치러냈느냐의 내용을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또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성명서 냈잖아요. 네, 네.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제 그 성명서 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방금 그 주미 청년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에이펙은 중요한 거는 외교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게 우리 국격을 상당히 격상시킨 것도 사실이고, 더군다나 또 그 외교적인 성과에 핵 추진 잠수함까지 원전 네. 추진 정책. 예, 그러니까 원전 추진, 그러니까 핵을. 사람들 헷갈린다고. 헷갈린다. 여튼 그걸 그렇게 얻어낼, 받아낼 진보 승인을 쪽에 계신 분들은 무슨 이렇게 동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 진보당 시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안 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진보당의 그건 당이 아니고 아니고 진보 성향의 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원전 추진 잠수함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 그 국민의힘당 쪽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뭐 보유해야 된다 그거 예, 예. 이런 적도 아니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를 조금 예. 정도 외교적 성과가 상당히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 없는 것 같이 다 이렇게 이제 뺐는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한영태 위원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낸 성명서를 이 전문을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 보면 이제 본인 이야기도 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내가 여당인데 소개도 하지 않더라. 치졸한 행위를 자행을 했고 그 앞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국힘당 지도부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실패한 행사라고 혹평하면서 이철호 지사에게는 성공했다고 난리를 지기고 그 성과가 다 이철호 지사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에서 경주까지 매주 현장 방문해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직접 챙긴 김민석 총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사말은 전혀 없었고 자당 인사들의, 그러니까 국힘당 인사들의 공치사에만 여념이 없는 작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네, 제가 어제 그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숨 쉬는데. 숨을 못 쉬었습니다. 내가 죽었겠지만 하여튼 가슴이 정말 답답했고, 그 과정을 이래 보면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고, 안 했어요, 초대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모 의원이, 시의원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예.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인전 초대받았느냐. 근데 4일 아침에. 예. 그래갖고 내가 뭐 내한테 그런 이야기 없던데, 이런 것도 하는겨. 그러니까 그래, 한다고. 그래가, 이건 좀 너무하다. 어쨌든 에이펙은 초당적으로 대응했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러게 하면서 에이펙을 치렀는 거고, 그러면 경주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어떤 입장인데, 초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전학의 시장한테 전화를 드렸고요. 예. 그 초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 하니까, 이런 일, 시장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이래 이야기 하기에, 제가 연락할 데가 없어가, 누가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 물어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녁 늦게 한 9시 좀 넘었나? 그때 뭐 시에서 담당 주무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 이왕이면 우리 지역위원회 그 운영위원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 내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고. 예. 그래 현장에 갔는데, 자화자찬하고 하는 거는 뭐, 누구는 참 너무 딸랑딸랑거리는 것 같아가, 제가. 그분은 다시 구속될 수도 있을 낀데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대단합디다. 너무 참, 제가 숨쉬기 불편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성과 보고 대회가 아니라는 걸 넘어서갖고, 자기들끼리 아까 우리 그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당의 자당의 어떤 당의 행사 같으면 뭐 저런 걸 얼마든지 자화자찬하고 뭐 그렇게 난리 벚구청을 쳐도 저는 된다고 보지만, 언론인들과 시민들 또 관변단체의 장들,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이제 경주에서 일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주시가 사실은 주무대였잖아요. 또 성과 보고회를 또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한영태 위원장에게 연락 안 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좀 경북 도 중심의 행사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 게 어제 준비지원단에서 만들어서 경북 도를 통해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어제자. 이게 주어가 이철호 경북지사로 돼 기사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경주시에서는 경북도하고 같이 열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실제 이 행사는 경북도의 행사였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걸 성과 보고 대회는 경북도에서 주최하는 거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국가 행사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국가 행사고, 경주시는 장소를 흔히 이야기해갖고, 그렇죠.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말로 하자면. 내가 표현이 좀 약간 좀 그런데, 경주시라는 도시를 뭐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한테 여와가 하소. 이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국가 행사입니다. 그게 경북도의 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성과 보고대회는 경북도에서 뭐 주최를 경북도에서 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저 그런 뜻은 아니고. 예. 말씀 끝까지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거는 성과 보고 대회라면, 이제 저는 이제 조만간에 한번 언젠가는 이제 저는 이제 김민수 총리님이 경주를 한번 답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부분도 저는 건의를 할 건데요. 당을 통해서. 그 답방 하셔갖고, 여기에, 경주, 끝났으니까, 네. 여기에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준, 그것도 장소를, 쓰게 해준 우리 경주 시민들, 또 그런 고통을 감내주신 시민들한테라도, 시사를 좀 하셔야 된다. 이제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도 같은 취지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북도가 경북도민들한테 고맙다는 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회 협조를 받아서 그렇죠. 예산을 썼기 예.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참 도당 행사이면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도 당연히 초대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 또 그 장소가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또 공동주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경시위원장에게도 연락을 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고 예. 본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에서 만든 보도자료조차도 이게 경북 경주라서 가능했던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행사의 모든 중심은 경주 시민들이 되어야 되고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예, 하고 예.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도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에이펙이 한 해 동안 열리는 잔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경주에서는 이제 정상 회의가 열린 거지만 어떻게 보면 뭐 제주도, 부산 그리고 뭐 그렇죠. 서울에서 회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열렸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한 거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원래 3월 달에 이거는 회의가 열렸고. 네, 국가 행사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네네. 이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국가단에서 틀림없이 있을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잘 찾아서 표창도 해라. 뭐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말도 벌써 나옵디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런데 경북도가, 도나시가 마치 자기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자기들이 막, 자기들만의 성과인 것처럼 하는 것은 보이기에 따라서 과하다. 네, 그러니까 지나치다. 이제 성과를 독점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 태도가 그렇죠. 국제 태도가 행사의 문제점이죠.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거겠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어제 그 성과 보고회가 오히려 정치적 균형을 잃은 성과 보고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또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여야가 있는 행사가 아니면 당연히 이런 행사를 할 때 다 같이 부르고 다 같이 축하하고 다 같이 고생했다 등 토닥토닥 두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어제 현장에서는 저를 뭐 소개도 안 시켜줍디다. 다 앉아있습니다. 가슴에 불구하고 맺힌 말씀을. 많이 섭섭합디다. 그랬을 것 또, 같아요. 성과를 과정하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잘 봐야 또 포스트 에이펙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근데 포스트 에이펙 말씀을 하시니까 포스트 에이펙에 힘없는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맞습니다.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어제 진보당하고 어제 방송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경북도가 지금 내놓고 있는 포스트 에이펙 사업 10대 이게 거의 이제 거의 관철될 가능성이 많을 텐데 별게 다 있어요. 이 보면 신라 통일평화 정원 조성, 13개가 있습니다. 남북권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건립 뭐 이런 10개의 포스트 에이펙 사업을 구체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경시도 이제 이걸 근거로 자꾸 자료를 내고 이러는데 근데 준호기 시장은 또 경주 시민하고 소통을 해서 포스트 에이펙을 준비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경주시의 의견이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경북도가 주도하면서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형태들은 그래 제가 오늘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 위원장 나왔을 때 이 기사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희도 그 저번 보도자료 예. 저도 이거를 그 CS 저한테 이제 요걸 좀 그 지금 애결이 그 심사 중이잖아요 국회에서. 그리고 17일부터는 애결 소위에서 이제 개수조정 심사를 합니다. 정액 심사를 하는데 이제 이럴 때 흔히 이야기하는 쪽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당초 예산에 안 잡혀져 있는 걸. 그래서 이제 경주시에서 또 저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도 국회의장님, 우원식 의장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인미에 우리 경북 도당위원장님이 애결이 소위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미 제가 부탁드릴 아까 총 13가지인데 경주시에서 그 중에 좀 괜찮은, 좀 합당하다 싶은 그 3가지는 제가 올렸습니다.
다음에 거기서 임미애 의원이 그거는 뭐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좀 더 확신을 하기 위해가 전번에 우원식 의장님이 경주 오셨을 때 그때 교동 막걸리 아주 맛있어 하시더라고. 그래가 제가 조만간에 한번 교동 막걸리 아니라 교동 법주를 사들고 의장님께 부탁을 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언제든지 오시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어제 그걸 토대로 자꾸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3대 분야 10대 사업으로 뭐 글로벌 최고 경영자 서밋이라든가 등등 여기에 또 무슨 AI 새마을 사업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이 마치 확정된 듯한 이렇게 이미 여론몰이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퍼스트 에이펙의 예산을 결정하는 거 국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국회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걸 좀 경주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물어보기나 해갖고 정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애결위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좀 더 일찍 이걸 퍼스트 에이펙에 대한 거를 시민들한테 그거는 또 자기들이 하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도 아쉽긴 합니다. 그게 우리 방패장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경주시가 그때 118개 사업을 올렸단 말이죠. 말 그대로 경주에 있는 현안들을 다 올린 경우였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름이 지금 벌써 지난번 정천에 당대표 왔을 때 경주시가 올렸던 거하고 벌써 달라진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중구난방이고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게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도중심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급한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네, 안 그래도 우려됩니다. 전에 저한테 보냈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갖고, 이거 와이런로 하니까네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고, 정보가 바뀌니까 또 통일자 끼워놓고, 이런 게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합득. 이런 게 금방 번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나중에 두고두고 별 효과도 없으면서 경시 예산만 잡아먹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북도도 좀 더 이상 이런 식의 플레이를 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꺼냈던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에이펙 후속 지원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그건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네, 중앙당에서요. 예.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포스트 에이펙에 대해서도 보도 자료를 냈지만 무조건 시민의 불평과 제안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저희는 입장을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요거도 하고 관철도 시키고. 네, 관철시키고. 네, 그럼 좋지요. 어찌됐든 지금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갈등은 불거졌는데요. 이 와중에 이철우 도지사가 좀 전에 페북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못 봤는데. 정쟁으로. 네네. 정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감스럽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마치 꼭 저희가 정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은 이제 이거를 당을 초월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넣어놨네요. 네네네. 국익을 증진했고 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네. 어제 현장에서 없던 이야기들을 좀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어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또 페북으로 올려놨었습니다. 이러면 바야 이재명 대통령의 영혼을 가라는 이런 것도 같이 좀 상찬을 해주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 얻을 게 훨씬 더 많을 건데. 그게 좀 정치의 멋 아닙니까? 정치는 그래 해야 되죠. 서로 아무리 내란 정당이어도 서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네. 통해서라도 부드러워질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또 국힘도 여전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맹공을 또 중앙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국힘은. 네. 거기는 위에가 다르고 밑에가 다르고. 네네. 지금 앞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인어공주인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지. 뉴스 공장에도
그건 됐고. 아, 됐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네. 마요. 아니,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니까 수염 좀 길러야 돼. 댓글이 좀 많던데, 막, 아. TK는 대한민국에서 독립하라, 막 이런 것까지 댓글이 달려 안타까운 있더라고요. 일입니다, 솔직히. 네. 우리 보면 속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진짜 너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쪽에서 그런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숨쉬기 힘든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 걸 여기서 살아야 보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아가는 거 우린도 다 살아가는데 이건 좋은데 살면서 틈타시고 배부른데 살면서 뭐 그러지 마라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네. 그런 행태들을 보면 아유 씨, 그런 이야기 들어도 사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제가 어제 아주 마음이 저를 민주당 지역위원장 한영태를 소개하나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포대접 받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는 현장에 나가면 행사장에 나가면 항상 그래요.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애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우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항상 보면 어떤 데는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 사무국장보다 제가 여기 이 동네는 도대체 어떤 동네인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이까지 해왔는데 싶어서 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제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참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진 찍을 때 오늘 연설하신 분 중에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춤을 췄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호빵기 깁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대통령 오면 또 안 그런데.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면 또 여튼, 그는 없을 때 잘해야. 네. 그런 동네에. 그게 진짜 좋은 소리 듣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살라고 하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 시민이 고마운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계획이 없던 이야기인데, 이런 건 어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취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문단지에 이제 영업 피해를 입은 데서 일정 부분 보상. 예, 70%인가? 하여튼 보상해준다. 그건 제가 확정적인 건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로 제가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황남빵 이야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 집은 그거 아니라도 장사 잘 되는 집인데, 제가 무슨 황남빵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시진핑 주석한테 줬고,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번 행사 때도 보면, 그것도 정윤성 기자가, 취재편의점 기자가 얘기해서 알았는데, 기자들 간식까지도 황남빵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황남빵이. 그렇게 했대요. 예, 그러면서 황남빵의 경쟁업체도 있잖아요. 최영합빵. 예. 최영합빵도 우리 언급해야지. 그래서 그런 큰 행사 할 때 시진핑 주석한테는 황자 들어갔으니까 황자가 그래, 그걸 다 돼. 그러니까 좋아. 한 200개 선물하는 건 좋아했다. 좋은데 나머지 그런 데서는 꼭 황남빵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좋은 빵도 많을 텐데 그랬으면 그거는 사실은 준비지원단이나 얼마든지 이야기만 했으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지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권 여당이 오셨기 때문에 집권 여당 맞는겨. 집권 야당이지. 집권 여당이 오셨기 때문에 제 페북에 제 친구도 한 명 보면 계속 이제 에이펙 때문에 나는 내가 10수년 동안 하던 장사를 말아먹었다, 쫓겨났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정담 차원에서 에이펙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한번 신고센터 이런 걸 한번 받아보는 어떤가?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덕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예. 아닐 테고 또 자기가 실제 좋네요. 내용은 본인은 그래 이야기를 해도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에펙 때문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정보에 우리가 알아보면 되고. 원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상설 창구로 한시적으로 연말까지는 하든가 에펙 때문에 피해받은 시민들을 위한 구제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건 한번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고 그건 사실은 이제 제안을 한번. 이거는 집권 야당에서 할 일은 보다
그 여당 지금 현재 경주의 여당 이 집권당에서 할 일입니다. 예, 그 여튼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일단- 시의회나 이런 데서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그런 게 오히려 더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방송 보고 그 시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아, 방송 보고 한번 보면 보고. 아니, 저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예. 그 혹시 그냥 그 억울해하고 막 분통을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무도 언론도 안 찾아주고 해서 그거는 뭐 아니 그 뭐 대표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 내일 보도자료 한번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 아이디어 그 드릴게요. 적극 반영 괜찮은 할수 것 있도록.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로나 또는 시나 이런 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도 하고 또 실제 피해가 있으면 구제도 해줘야 되고 예. 예 그렇게 한번 꼭 상수리 신고센터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최위원장이 그거 좀 뭐 체크해 놓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지금 준비해온 내용은 다 했죠. 아닙니다. 또 뭐? 짧게 이제 김장철 아닙니까? 김장철 제압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지우셨습니까? 아니요. 아, 네. 치우진 않아지.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 저희는 이제 계속 그 민생과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예. 김장철이 또 다가오니 뭐 배추값이 비싸지는 않나, 뭐 무값은 또 어떤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예. 네, 이제 그 김희석 총리께서 시장을 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 총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김장값이 작년보다 많이 싸졌다고 합니다. 아. 저렴해졌다고 하는데요. 뭐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찾다가 이제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500억을 투입을 해서 이제 할인 행사를 연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농민들한테는 제값 주고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싸게 네. 파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 네네. 올해 김장철에는 배추랑 무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약 10%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통 시장에서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약 38만 원 정도가 평균이겠고요. 대형 마트는 약 4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김장도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랑 해양수산부가 이제 발표한 대책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예. 그 전국 마트랑 온라인몰 4천여 곳에서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같은 김장 재료를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20%, 업체가 20% 부담해서 1인당 주마다 이제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 사람이 합니다. 한 네네네. 주에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은 2만 원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집사람이 가고 이러면 아니 3만 원씩 살 거를 만 원, 그 뭐야 10만 원씩 살 거를 5만 원씩 나눠서 따로 가는 거지. 네네네. 그리고 수산물도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하고요. 전통시장에서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네. 네네. 뭐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면서 좋은 정보가 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기사를 담아왔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고 네. 어제 저는 그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서 자막으로 나오는 것 중에 지역화폐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내년에 1조 1,500억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5천억일 때 경주시에서 뭐 10% 그때 윤석열 때는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7%까지밖에 못 주도록 묶어놨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고 13%까지 네. 캐시백을 주잖아요. 예. 그것도 경주시 예산이 5천억일 때 그것도 국회에서 정액했을 때 뭐 한 100매덕 이 정도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2배로 늘어난단 말이죠. 2배로 늘어나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경주페이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할인 폭도 네. 커지고 훨씬 커지죠. 예. 예. 지금 뭐 지역 경제도 11월 9일까지는 코리안 세일이라서 지금 18%까지 돌려주거든요. 네. 평소에는 13%니까 엄청난 겁니다. 경주페이 많이 써야 된다. 아, 이거 70만 원 받고 한 달에 못 써갖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하더라마는. 그거는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쓸까 싶어요. 그 한도도 올린다는 그 얘기가 한도를 좀 올려도 될 것 한 같은데. 120만 원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쓸 수 있는 데를 좀 더 많게 농협마트나 이런 데도 좀 물론 아무리 소상공인도 살아야 되지만 또 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협 주유소에 기름 넣는 값이 엄청난데 그런 게 또 할인이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좋네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데서 맨날 돈 받을 생각하고 몰다리 앉아갖고 욕하고. 너무 팔아 힘들어가지고 쓰고 욕하고. 네. 그거 요- 의사는 뭘 이상해요. 뭐 이럴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속이 천불이 나지. 저는 욕하는 사람들 안 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걸 어떻게 구분짓노? 아니 욕했어. 아니 뭐 아 이거 신고하는 거지. 어제 내가 네. 어제 시장한테 먹었는 것도 욕인데. 네, 조금씩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이것도 업체 부담하고 네. 정부가 이런 걸 부담을 해준다잖아요. 네. 그 김장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업체에게만 떠미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윤것했으면 업체한테 떠미겠죠. 그럼 업체들은 또 죽어나고 네, 자기는 맞습니다. 여행 가야 되니까. 그 부담이 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테고 네. 그러면 또 과로사가 나오는 것이고 1년 농사가 예, 네, 또 그런 마치고. 것인데 네. 이거는 오히려 정부가 20% 업체가 20% 할인 최대 40%까지 할인하는데 그 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정책들은 참 좋은 정책 같네요. 그런데 국힘당에서는 이게 포퓰리즘 포퓰리즘이고 뭐 이게 경제적인 어떤 성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네. 뭐 자기들 말은 이거 해갖고 자영업자들이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어느 뭐 근거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국 소비 쿠폰 그 발행을 하고 실제로 사람들 시장 상인들이 좋아하는 반응들을 다 보고 준항이 시장도 지금까지 아마 준항이 시장이 했는 것 중에 아마 정책 중에 제일 지지를 받는 정책이 제가 볼 때는 경주페이거든요. 예, 네. 경주페이는 진짜 저도 실제 뭐 지난번에 2년차인가 3년차 조사했을 때도 경주페이 지지율이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시의원에 있을 때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 됐어요. 준항이 시장은 경주페이에서 억수로 적극적이라니까. 저는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진심이고 그분은 국힘이잖아요. 그분들도 속이 타겠습니다. 인정은 해야 되겠는데 부정도 해야 되겠고. 일하는 얘기 맞아 오해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막 이 지역페이 막 그러고 보도자료 막 내고 막 그래갖고 또 그 위에 사람들하고 모아갖고 또 같이 영화고. 아니 이번에 예산 토론회 할 때도 국회에서 예산 토론회 할 때 김영수인가 그 국힘 쪽에서 나온 이소영 의원하고 일하는데 보니까 이 지역 앞에 이거 효과가 검증이 안 돼서 줄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게 중앙당 다르고 시장 다르고 하다니까요. 목소리를 듣기 이사님 싫어하는 미안합니다. 이사님 못 빌라. 좀 소극적으로 변한데요. 시장이 그렇게 많이 보시구나. 우리 그 김 대표님이. 아니 그 입당 곤란해. 아마 안 볼 거예요 요새는 뭐. 저는. 그런 이야기 내가 하락해라 그럼 내가 하죠. 아니 제가 뭐 그 중앙시장의 그런 진정성은 믿거든요. 이게 네. 실제 이제 시장을 해보시면 근데 저도 똑같이 내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예전부터 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주 시장님이 행정력은 뭐 대단하다 하지만 정무적인 감각이 너무 없고 정치력이 좀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도 알아요. 이런 경주페이에 대한 것은 진짜 의지가 강한 거 이런 거 보면 맞습니다. 네. 사탕하실라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잘한 건 잘했다고 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인정하고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경주 포커스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앙시장 경주페이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네. 칭찬도 하고. 그건 인정해요. 네. 이렇게 김장 잘 하시고요. 몸살 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또 이제 있어요, 또. 저희가 먼저 그만해 갔나? 저희가 폐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하지 못했던 그 폐철도법 촉구 재정 촉구 서명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아, 네, 그 사진 아까 네네 보낸 거 사진을 받아놨어요.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중앙시장에서 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이제 시민들을 만나 뵐 거고요. 이거를 이거 아니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진보당. 미안합니다. 이 잘못한 네. 정보 올라갔고. 뭐 그럴 수 있지. 네, 혼자 말씀하시고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네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소소 네. 누구야? 자화자찬이 아니고 그럴 수 네. 있지는 본인 스스로가 네네네. 인정하는 뭐라고나 그 좋은 말 없나? 소소. 제가 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진인가? 3장 또 보내드렸는데요. 잘못 올라갈래? 아니요, 맞습니다. 이건 맞나요? 네, 바로 정면에서 찍은 것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참네. 이게 너무 오늘 자료를 많이 보내가지고. 네. 많이 보내지 마라. 아니, 그 좀. 과정을 아까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판이님 미안합니다. 울두리죠. 얼굴 좀 지금 사진 딴데 올려갈게요. 자, 네. 이 뭡니까, 이게? 이게 보면은 이제 동천 황성 이제 폐철도 구간을 이제 시에서 네, 공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임시상층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건데 이거를 이제 황성 주민분들께서 저희 천막에 오셔가지고 아니 이거 공사가 시작됐는데 왜 아직도 서명을 받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예,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요건 딱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주시 서류인데요. 네, 명확하게 이거는 11월 달까지 하는 네, 4억 6천만 원 들여서 하는 네네. 임시 산책로입니다. 네네네. 마사토 깔고 네. 잡목 제거하고 그동안에 너무 늦었다는 거죠. 만시지탄 이야기를 많이 네네. 그 임시 산책로를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했어도 됐죠. 그 공유지로 있었을 건데. 네. 제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가지. 이왕이면 네. 이래놓고 좀 해서 뭐 또 마사토 걷어내고 또 뭐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네. 아니 조시바람 숲길 조성 이거 그러니까네. 한다고 또 걷어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네. 그 도시바람 숲길이 조성이 되는 데는 대략 2027년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에서는 39,000제곱미터가 아직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단은 심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단 자체에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본래 하면 올해가 완공돼야 될 네, 그렇습니다. 건데 이게 도시바람 숲길이 그렇지. 네. 이름도 여러분들 이게 늦어지고 늦어져서 이제 결국 네. 2027년에 얼마 전에 MBC 보도도 나왔던데 네. 27년에 착공한다는 거잖아요. 예, 27년 하반기가 돼야 본공사를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이 마사토는 임시 산책로도 3년은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경주시에서. 예. 네. 2년이네. 네. 좀 덧붙여서 아직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임시 산책로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주 지역위에서 하는 그 폐철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서명운동 부지 활용에 대한 제가 이제 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국민의힘당의 신창의 사무국장을 우연히 이제 행사장에서 만나갖고 이게 경주 지역위에서 이름을 이렇게 걸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 민주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서민운동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김석기 의원한테 이야기를 좀 하시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는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국민의힘당의 운영위원들 그쪽으로 해가 저는 한 1,000장 정도 한 1,000명 정도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거가 되겠나 한 10,000명은 받아야지. 하긴 한다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또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게 제가 언제입니까? 한다고 한 지. 이틀 그럼 됐나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게 이제 그러고 제가 우리 당의 민홍철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분이 김석기 의원과 같이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신 분이니까 10월 말에. 예. 그래서 9월 말에. 예. 그래가 제가 11월 10일 날 민홍철 의원님을 만나기로 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근데 이제 이 법안이 저는 발의가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 발의가 안 됐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21대 때 임기 만료돼가 그게 만료돼 자동 폐기되고 발의가 아직 새로 발의를 하지는 않았는 상황인데, 김석기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이걸 좀 자기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잖아요. 외교통일위원장이. 예, 살짝 빗가는겨. 아, 시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꼭 이러면. 근데, 발의가 아예 안 됐다 해갖고, 내가, 여하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경주 지역이, 민주당 지역이는 초당적으로 뭘 하자라는 그런 기조입니다. 경주 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간에. 여하튼, 여기에, 폐철도 부지에 대한 부분이 경주 역사를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고양이는 거는 나중에 따로 또 한번 하시고. 그래서 그 시민 원탁 회의에서 나온 것 중에 포스트 에이펙 관련해서도 폐철도 쪽에 이제 관광 자원화를 하자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 얘기 있었지. 네, 그래서 확실하게 많은데. 말씀드릴 거는 이제 황사홍 동천이 지금 도시바람 숲길 공사를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리고 그렇죠. 그거는 싶습니다. 아니고. 임시죠, 임시. 네네. 그 그 폐설로만 이렇게 우리 경주 만든다고 포커스에도 그 하더라고요. 기사 임시라고 네. 써놨습니다. 임시입니다. 상당 부분 겹치긴 하나 네, 그것은 도시바람 숲길 조성 사업이 아니고 네, 김 씨가 말대로 임시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시입니다. 네. 1시간 딱 1시간 했네. 1시간 5분 했 1시간 5분 했고 에이펙 가지고 네, 자화자찬 이야기 네. 국힘의 왔다리 갔다리 이야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위에 다르고 밑에 다른 이야기. 그 긴 말, 그 짧은 말 하기 위해서 그 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런 나누는 거고 그리고 피해 신고 센터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것이고 기사 쓰기로는 조금 그렇고 사례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집권당답게 한번 열어놓고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지구당 부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도 예. 예. 그게 좀 신경 쓰이는데 여하튼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 위원장은 휴대폰으로 해야죠. 예, 이제 휴대폰 번호 억울하신 그쪽에 분들은 있는- 한영태 위원장한테 전화를 좀 해가지고 휴대폰 네. 공개를 좀 할게요. 010-3951-8583번입니다. 예, 그건 제가 여기 띄우기는 어렵고. 예,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봅시다. 더 이상 속보는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2명 구조 상태에서 머물러 있네요. 머물러 있고. 제가 또 오늘 또 뉴스 브리핑을 잠깐만 좀 같이 좀 한번 해봅시다. 몇 분 안 걸리니까요. 이거 지금 에이펙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가상체험버스 5일부터 어제부터 오늘 6일이잖아요. 네. 상시 운행했고 시작을 했고 이게 매주 수요일 날만 예약을 받는답니다. 11월 9일까지 예약은 마감이 됐고 이후에 일정은 매주 수요일 자정부터 일주일 잡니다. 이게 지금 오픈은 막 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게 지금 오늘부터 한미 정상회담장도 개방을 했잖아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내온 사진인데 천년미소관 천년미소관 지금 왜 안 올라가노? 이렇습니다. 여기도 줄이 난리. 예,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정상회의장도 지금 화백 컨벤션 센터도 개방하고 지금 있고 개방하고 경시에 있는데 또 그좀 7일부터 이렇게 9일까지만 사진 같은 거라든가 좀 빨리 좀 조치를 취해서 왜 이렇게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께 그 천년미소관에는 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 장소니까 네, 이제 그런 전시를 좀 것들을 필요한 해서 부분이 전시를 있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박물관에서 알아서 하겠죠. 지금 박물관은 그것도 그거지만 건관 6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고. 이 경주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게 저는 우리 언론 공개할 때 어떻게 좀 기자가 돼서 먼저 봤거든요. 이 100년 안에 또 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데. 엄청나다. 근데 그런 제안을 하던데 그냥 경주에 계속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줄 수가 있나? 이게 건강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지금 12월 14일까지도 돼 있거든요. 당장 주변에서 한 달 연장 좀 하지 그러면. 그러게요. 그만큼 많이 대박 터지면 꼭 12월 14일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뭐 요청이 이렇게 빗발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0년 안에 또 모으기도 어렵다며요. 그래 이게 다른 출장 갈 계획 있으면 좀 밀어놨다가 그거는 어차피 경주를 위해서라도 다 경주서 나온 건데 한 달쯤은 더 연장을 하시라. 이런 의견들이 많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뭐 같이 볼 뉴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경주시가 포스트 에이펙 본부를 신설한다 그래요. 국단위로 어제 시장 연설할 때도 있었냐고. 그 얘기 하시대. 3개 과 정도로 그러면 한 국 정도가 되거든요. 작은 국.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많은데 너무 조직을 폐출도도 철도 활용 TF를 만들었다가 한 3년 안에 없앴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좀 천천히 따져보고 해도 그렇죠. 되는 것 아닌가? 그럼 또 늦었다 가겠지. 나중 되면. 근데 어쨌든 그 포스트 에펙 끝나고 난 뒤에 뭐 경주 시민들이 뭘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뭐 그러려면 좀 천천히 따져보는 것도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요. 방패장 그 유치적 지원 사업 118개 올렸던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제 시민들의 불편함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게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좀 들어보고 그 같이 그리는 미래상도 마련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안 된다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그럼 같은데. 황남방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많이 벌었으면 좀 내놓고. 불편한 시민들한테 빵이라도 한점 돌리거든요. 내놓고. 사실 적은 것도 만들었다며 이번에요. 오늘 9개짜리. 몰라요. 저는 구긴도 못했는데. 프레스센터에. 네. 아니 그런 거 좀 시민들한테 좀 돌리는 거 차라리. 제가 아까 네. 우리 그 대표님 이야기 하시는데 방표장 이야기 하시니까 그 거준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며칠 전에 예. 한 2시간 이렇게 만나고 거준희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예.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예. 네. 왜 다음에. 하는 다음에 거겠네. 한번 나와야겠다. 예.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오늘 모처럼 나오기 좋네요. 젖어 넣었어. 시간이 되면 내가 위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되면 그리고 좀 더 그 당에 여러 사람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까요. 그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 방송 마칠 텐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들 있나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뭐 에이펙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치르는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현 위원장님. 예, 뭐 경주 시민들 덕분입니다. 어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진심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 말만 그렇게 번지르하게 할 게 아니고. 지역 정치를 한번 바꿔봤었죠. 바꾸고 싶죠. 좀 도와줬어. 본인 정치인 아이가. 예, 하여튼 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래 이야기하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경주 포커스 TV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민주당 당원 여러분 주변에 공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고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불포커스였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